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읽었던 책인 제로 웨이스트는 처음인데요 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을 막 다 읽었고요. 제일 좋았던 부분은 서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문 부분을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쓰나미가 지나간 뒤 남겨진 것들. 2013년 11월 3월 11일 나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도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그날은 일본에 쓰나미가 일어난 날이었다. 내가 있는 곳에서는 직접적 피해가 없었지만 당시 너무나 큰 자연재해를 겪은 일본 사회 전역의 무거운 분위기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처음 지진이 나고 일주일 정도는 지진과 해일에 도시의 모든 것이 쓸려가는 장면만 텔레비전에서 끊임없이 방송되었다. 자연재해 앞에 인간의 문명이 흔적 없이 휩쓸려가는 것을 반복적으로 듣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면서 나의 삶 역시 한순간에 속누리째 흔들릴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워킹 홀리데이로 한시적으로 머무는 외국인이었지만 자연의 힘 앞에 무력해지는 것은 국경과 민족을 가리는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분이 이제 쓰나미에 대한 두려운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이런 제로 웨이스트라든가 미니멀리스트, 환경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특별히 제게 좋았던 문장이 있었는데 단사리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좀 보여드릴게요. 끊을 단자죠. 그래서 넘쳐나는 물건을 끊는다. 버릴 사자죠. 불필요한 물건을 버린다. 이별할 리자죠. 물건의 집착에서 벗어난다. 네, 이 원칙에 따라서 이분은 미니멀리스트를 실천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좋았던 문장과 단어가 있었는데 윤리적 최소주의자라는 말이었어요. 네, 내 윤리를 지킬 수 있는 한에서 최소의 소유를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겠죠. 네, 이것이 저한테도 되게 와닿았던 구절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제로 웨이스트 실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요. 특별히 와닿았던 것들은 뭐였냐면, 저는 노프족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노프족이라는 것은 노 샴푸족의 약자인데요. 네, 샴푸를 쓰지 않는 사람들의 실천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샴푸가 이제 화학적인 제품으로 만들어진 걸 여러분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그냥 맹물로 머리를 감거나 아니면 구연산을 물에 풀어서 분사하는 식으로 해서 머리를 감는 형태로 하셨는데 그거를 실제로 체험을 해봤을 때 머리에 비듬도 없어지고 탈모도 굉장히 안 되고 이렇게 머리 모발 상태도 튼튼해진 그런 경험을 직접 하셨다는 얘기가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노프족에 관심이 생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지식의 어떤 윤리적 그런 지식주의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된 지식은 만약에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실천은 좀 위험하겠지만 내가 봤을 때 조금 괜찮을 것 같다 하는 부분들은 실천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샴푸로 머리를 감지 않고 그냥 비누로 감고 있고요. 또 이제 제가 그동안 모발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했던 그런 트리트먼트를 대용량으로 쓰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앞으로 사용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네, 화학 제품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물의 오염을 막아보겠다라는 생각이고요. 특별히 이분이 언급하셨던 게 뭐냐면 우리가 물이 좀 차갑기 때문에 계속 틀어놔서 좀 따뜻해지면은 목욕하는 그런 면이 있잖아요. 저희 집은 욕조가 없기 때문에 뜨거운 물로 몸을 이렇게 계속 뿌리면은 되게 피로가 날아가는 것 같은 되게 기분 좋은 느낌이 항상 있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목욕탕을 가거나 온천을 갈 수 있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집에 욕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약간의 사치를 누리고 있었는데 그것도 깨끗한 물을 사용하는 사람 지구에 인구가 많지 않다라는 부분을 보면서 되게 양심에 찔리는 마음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는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치약을 쓰지 않으시더라고요. 치약을 안 쓰고 대신 이렇게 이빨을 이렇게 닦으시는데 그렇게 이제 한 달 정도 체험을 하고 나서 본인이 치과에 가서 이빨 상태를 점검했을 때
오히려 건강하다 이런 경험을 한 거에 대해서 이분이 특별히 이렇게 인증한 내용이 되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언급한 것 중에 만능 보자기라는 대목이 있었어요. 만능 보자기. 그 대목이 저는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만능 보자기를 어떻게 쓸 수 있나. 네. 이게 손수건도 많이 쓸 수 있고, 손수건은 좀 작기 때문에 그 만능 보자기로 해서 그걸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샀을 때 수납할 수 있는 이런 방식들에 대한 언급이 좀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산 있잖아요. 일회용 우산. 우산들을 우리가 쓰고 났을 때 굉장히, 일회용이 아니라 비가 왔을 때 그 빗물이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우산을 쓰고선 그걸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실내로 들어가곤 하잖아요. 그것들로 인해서 버려지는 그 비닐봉지 쓰레기 양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망가진 우산으로 갖다가 그 겉봉을 만드셔서 그거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 방수가 되잖아요, 천이. 그렇게 사용하신 예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는 한번 실천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비닐봉지 그 우산에 대한 이야기들 그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네, 또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칼이라든가 이런 걸로 눈썹을 정리하면 칼날이 마모되고 그 다음에 그 쇠제품과 플라스틱이 연이어 있기 때문에 그 분리수거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걸 쓰지 않고 쪽집게를 쓰게 된 이야기, 그리고 브러쉬를 쓰지 않고 맨손을 이용해서 화장을 한 이야기,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화장품을 단식하는, 사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최소한의 화장품만 쓰는 것이겠죠. 네, 그리고 펄 제품이 들어간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펄이 미세 플라스틱을 많이 만들어낸다고 해요. 네, 그것을 피해서 화장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화장품 그 쓴 공병을 수거해서 사용하는 그런 기업의 제품을 쓰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도 좀 되게 인상적이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커피라든가 이렇게 티백차 있잖아요. 티백 같은 경우는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한 티백을 우려냈을 때 조각이 116억 개가 나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티백 차를 마시지 않고 근데 공정무역을 사용한 커피를 마셨을 때 되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 특별히 그 공정무역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커피 그 농부들이 빈곤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고 단지 5%만이 커피 농부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그들의 인력이나 이런 것에 대한 착취가 되게 심하기 때문에 그런 무역을 사용한 제품만을 사용한다. 이런 부분들도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새 옷을 좀 많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새 옷을 만들 때 되게 많은 그런 오염물이라든가 오염수라든가 그런 것들이 발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성 제품을 안 쓰고 면이나 린넨 같은 걸 쓰면은 나는 환경에 일조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면티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물이 오염수가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면을 농작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살충제가 뿌려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이 거의 엄청난 양이 뿌려지기 때문에 그거 역시 되게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처음 알게 된 부분이라서 좀 되게 놀라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비염 환자기 때문에 휴지를 되게 많이 쓰는데 휴지도 펄프를 가공하고 잘라내고 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 파괴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그래서 손수건을 사용하자라는 부분들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주머니에 이분은 항상 손수건을 넣고 다닌다, 생활화됐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래서 저도 손수건을 한번 실천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부분은 물건을 포장해 올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일회용 그 용품이잖아요. 그리고 또 과대포장이라든가 비닐봉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은 쓰레기를 유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가져가서 용감하게 내놓고 그 물건을 담아오는 걸 한번 실행해 보자. 근데 우리가 마치 좀 부끄러워하고 머뭇거릴 동안에 그 판매자께서 빠르게 일회용품에 포장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몇 번 실패했더라도 그거에 좌절감을 느끼지 말고 한번 계속적으로 용기를 갖고 시도해보자. 만약에 내 한 사람이 그렇게 해서 뭐 환경이 달라지겠냐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이것이 걷잡을 수 없는 캠페인이 된다면 얼마나 지구가 보호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되게 많이 와닿았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환경 파괴를 일으키는 주범이
그런 육류 제품이잖아요. 네, 축산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온실가스라든가 그런 것들이 환경 파괴의 주범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환경주의자들, 미니멀리스트들, 제로 웨이스터들의 가는 방향이 대부분 비건 쪽으로 많이 가게 되거든요. 저도 사실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점점 가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 힘든 분들이라면 비건이 어렵다면 비덩이라도 하자. 그래서 비덩이 뭐냐면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을 다 고기를 전혀 뺀 것들이 아니라 조금 축소된 형태의 것만이라도 그 덩어리만이라도 지키자라는 의미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고기를 계속 즐기는 사람일지라도 고기를 먹지 않는 월요일. 그래서 그 하루는 먹지 않는 거죠. 가족들도 실천시키고 그러면 7일 중에 하루는 환경 파괴가 덜 되잖아요. 그게 온 인류로 본다면 얼마나 많은 환경이 좀 우리가 보호될 수 있을까 생각하면 굉장히 고무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30년이 되면은 비닐봉지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된다고 해요. 어차피 우리가 가야 할 세상은 환경과 타협하는 세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또 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2040년 안에 그 기름으로 가는 차들을 폐지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과 연합되지 않으면 어차피 우리가 공생할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몸에 지금은 불편한 옷이지만 잘 맞는 옷처럼 연습해가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좀 놀라웠던 게 뭐냐면 코리안 매너 있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숟가락 밑에 휴지 까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얼마나 많은 펄프를 낭비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패밀리 레스토랑이라든가 패스트푸드점에서 밑에 종이를 깔아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광고지처럼. 근데 그런 것도 거부하자. 네, 그리고 이제 한식집을 가면 10개 이상의 반찬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뭐, 저 같은 경우 콩자반 이런 거 전혀 안 먹거든요. 묵 같은 거. 근데 우리가 안 먹는 반찬은 거절하자, 먹기 전에. 그러면 그게 다 음식물 쓰레기로 가는 거에 우리가 다 좀 굉장히 막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생일 우리 그 케이크를 사잖아요. 그러면은 그 초나 이런 거 필요한 부대적인 것들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폭죽이라든가. 네, 그러면서 칼이라든가 그러면서 이제 케이크만 단순히 쓰고 나머지 쓰레기들은 없애는 네, 그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아이템들을 제공하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이 책에서 제일 얻었던 가장 좋았던 거 뭐냐면 통밀 반죽이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탄수화물이 땡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알러지가 좀 심한 사람이라서 시판용 제품을 먹으면 알러지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저자도 알러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항히스타민을 맨날 휴대하고 다닌다. 근데 저도 그게 상비약이거든요. 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통밀로 이렇게 반죽을 만들어 놓고 수제비를 만든다든가 칼국수를 만든다든가 네, 이렇게 해서 활용해서 먹었을 때 얼마나 찰기가 있고 쫄깃쫄깃하고 또 방부제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우리 그런 친환경적인 그런 먹거리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바로 실천을 했습니다. 네, 수제비를 만들어 먹었는데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두드러기가 나나 한번 확인해 봐야겠는데 안 날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이 책을 읽는 이유는 뭐 지식을 얻어서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대화할 때 어떤 좋은 소통의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사실은 내 삶에 있어서 좋은 어떤 실천을 줄 수 있는 도전의 포인트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기서 얻게 된 좋은 지식들을 활용해서 제 삶을 좀 더 건강하고 성숙한 삶으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와닿았던 게 뭐냐면 오버 투어리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누구나 알고 있는 아주 그런 아주 인기 있는 장소 있잖아요. 관광 명소.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환경 파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거주자들이 굉장히 고통을 호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벽화마을 같은 경우 인기가 없었을 땐 상관없었는데 갑자기 관광객이 몰려들어서 소음과 쓰레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벽화를 다 지워버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버 투어리즘이 되지 않도록 잘 명소화되지 않았던 장소를 발견해 본다. 그리고 비성수기 때 이용해 본다. 그리고 나만의 관광 장소에
포인트를 찾아서 한번 가본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고 계셨는데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동네 탐방이 있었어요. 네, 우리가 조금만 벗어나 보면은 다른 동네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를 탐방해 보면서 마치 낯선 동네에서의 여행감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이분은 또 되게 존경스러운 게 뭐냐면 걸어다니면서 쓰레기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약간 좀 지나친 결벽증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제가 부족한 부분이고요. 네, 근데 이분은 그것까지 실천하는 그런 되게 멋있는 부분을 보여주셔서 되게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이 책은 소일님이 쓰셨고요. 네, 네, 강추합니다. 네,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사진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 글밥도 되게 촘촘하지 않아서 맘만 먹으면 뭐 하루 이틀 안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저의 서평 읽어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